원래 되어 있어요. 한 번 들리시면은 아. 된 겁니다. 예. 제가 그럼 저는 좀 나이가 있어서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예, 여쭤보세요, 편하게. 그러니까 지금 20 대, 30대 분들은 예. 사실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걸 못 겪었잖아요. 겪지를 음. 못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이가 뭐 광주 사태 일으킨 거나 아니면 광주 학살한 거나 아니면 그 뭐 걔네들이 뭐 재산을 어떻게 가졌는지 아니면 그 노 뭐 노태우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 못 겪었잖아요. 그냥 책으로만 봤잖아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좌파라는 게 억양이 좀 안 좋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북한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어느 나라건 진보 보수가 있고 좌파 우파가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주당은 좌측이고 공화당은 우측이고 그잖아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뭐 민주당이 북한된다는 얘기는 나오지도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아무튼 거기도 좌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좌우라는 게 좌쪽이라는 게 되게 억양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듣기에는 북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두 번 치더라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예. 그 보수라는 개념은 예. 제가 알고 있는 보수라는 개념 그리고 검색해 봐도 알겠지만 보수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보수거든요. 아니에요. 그럼 검색해 기존의 보면 기존에 예. 대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 추구하는 건 맞거든요. 그게 보수예요. 원래 근데 기본 거기에 가치가. 있어서 머물러 있는 예. 게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게 우리 보수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쵸. 점진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기본 가치는 기존에 있는 거를 잘 안 바꾸는 게 보수인 거거든요. 그 근데 보수가요, 정치 예. 보수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예. 말하는 보수적이다의 단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냥 아니 과거, 옛날 거, 고전 거, 이것만을 고집한다. 이 보수는요, 원래 보수의 가치랑 기본에 있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이든 전 세계든 보수의 가치는 원래 기존에 있는 가치를 잘 안 바꾸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게 보수의 성향이고 가치거든요. 진보는 그거를 혁신적으로 좀 타파해서 가자고 하는 게 진보고요. 그러니까 보수가 좋다, 진보가 좋다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보수도 장점이 있고 진보도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수는 기존에 있는 거를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왜 네. 그러냐면 벌써 보수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는 기존에 있는 걸 같이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의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그리고 진보는 아무것도 못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을 해야 돼요. 혁신을 해서 뭔가를 더 쟁취를 해야지만 얘네들도 뭘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쟁취적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해야 된다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진보는.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군주주의였을 때 그걸 혁파하려고 했던 게 어떻게든 나온 게 진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뭐 공산당도 그거 하나의 주축인 거죠. 왜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 걸 다 뺏어 가지고 야 공산화 시키자. 아니 공산화보다는 공산화도 마찬가지죠. 공산화 시키자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보수는 기본적인 가치가 뭔가 갖고 있는 걸 지키는 게 기본적인 습성이에요. 가치보다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이승만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때부터 쭉 얘네들이 다 해먹어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먼저 그러니까 틀린 말씀드리고 거는 그다음에 제가 찝어야 예, 되니까요. 틀린 건 좀 이따 보수가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틀린 거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벌써 기존에 있는 기득권이 아까 누가 보니까 기득권이 민주당이에요 이러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이 기득권인 적은 근래에 들어와서 그런 거. 조금 기득권이 된 거예요. 근래에 들어서. 그전에는 기득권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이는 왜 다
싫어했냐면 노무현이는 대학도 안 나온 애거든요. 이런 애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 그러니까 엄청나게 싫어했던 거예요. 기득권 세력들이. 그래서 노무현이를 죽이려고 어마어마하게 했던 거죠. 아무튼 그 정도로 진보가 힘이 없었던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진보라기보다 민주당이 진보라고 볼 수는 없어서 내가. 예. 근데 아무튼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보수는 갖고 있는 거를 지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지금 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게 20대 분들이 그 민주당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국힘당을 지지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대는 안 갖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갖고 있거든요. 자산이 어느 정도. 네. 근데 20대는 안 갖고 있어요. 네.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혁신으로 뭔가를 뺐던지 갔던지 해야 돼요. 자, 근데 아까 그러면은 제가 아까 보여줬잖아요. 왜 국힘 자산이 배분이 국힘당이 많은지 민주당이 많은지 검색해 보라고 했잖아요. 거의 월등하게 국힘당이 많아요. 자산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아까 말했듯이 이승만, 박정희, 노무현, 노태우 노무현 빼고 아무튼 그때부터 다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얘네들은 어 뭔가 지켜야 돼요. 자기네 자산들을 지켜야 돼요. 그런 습성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20대 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지한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혁신하고 뭔 소리냐면 20대 분들이 이게 정의다. 이거는 부정확하다. 부도덕하다. 이걸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뉴스의 한쪽 면만 봐서 그래요. 양쪽 면을 다 보잖아요. 그럼 이쪽도 부도덕하고 이쪽도 부도덕해요. 다 부도덕하다고요. 예, 그건 알고 그러면 있어요. 예. 그러면 20대는 이게 더 부도덕하다고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현명한 사람은 이쪽이 더 부도덕한지 이쪽이 더 부도덕하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내 위치를 판단해야 돼요. 제가 내가 그러니까 하나만 내 여쭤볼게요. 예, 그 혹시 예, 선생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사상이나 이념이라는 게 내 예. 개인의 현 상황에 맞는 환경에 맞는 나의 맞아요, 개인의 맞아요. 이익을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움직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원래 정치가 뭐예요, 우리가 정치가? 그런 거를 좌익이라 하잖아요. 좌좀이라 하고.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뭐예요? 좀 더 나은 삶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정치라는 건. 그쵸? 맞아, 그거예요. 근데 그 정치라는 게 어, 어떤 한 사람은 희생하고 어떤 한 사람은 다 이득받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요. 그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책. 윤석열이가 무슨 정책을 펼쳐놨잖아요. 이재명이가 무슨 정책을 펼쳤잖아요. 어떤 정책이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은 없어요. 맞아요. 어떤 정책이든.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그러면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유불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예.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하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정치는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 거거든요. 정책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사상과 이념 그런 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정치 자체가 사상과 이념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유불리를 따지는 거예요. 유불리. 그래서 지금 20대 분들은 나는 뭐야 부도덕하지 않고 나는 정의만 따지는데 왜 여기 부도덕해 이런 쪽으로만 생각한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정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우산을 팔게 하는 정책을 핀다 그러면 우산 만든 사람은 좋지만 우비 만든 사람은 쫄딱 망하는 거고 막 이런 것처럼 정책이라는 거는 유불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것을 맞는 정책을 펼치는 사람한테 유권자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송하지만 유불리도 이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령에 있어서 이게 나한테 내가 자산이 많은데 이 상속세를 해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선생님, 자산이 선생님, 그렇게 자 그래서 찍으니까 나라가 이 그래서 꼴하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아니요. 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미국도 좌파 우파로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대놓고 기자가 얘기하면 너 좌파 끈앞풀이지 이러고 있잖아요. 미국은 뭐야 공산주의가 아닌데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그런 발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20대가 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좀 그렇지가 여쭤볼게요. 지금 않다. 선생님만 계속 예,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줬 예. 뭐 예. 극단적이다, 뭐 북한이 있어서 음. 좌파가 뭐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왜 안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있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아니 20대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생각은 왜 그러시냐고요? 왜 북한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20대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북한이 더 잘 살았다 아니면 공산주의가 더 잘 살았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제가 그럼 근데 하나 그러지 여쭤볼게요. 않으니까. 예. 선생님한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보수에 대한 가치성이라는 게 그거는 검색해 보고 아이 그니까 그 선생님이 책 생각하는 읽어보면 다 보수의 나와요. 가치성이라는 내가 생각하는 게 게 아니고 원래 그 특성과 원래 그 가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검색해 보고 그니까 책 읽어보고 다 하면서. 예. 그니까 선생님이 예.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성이라는 게 뭔진 예.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사실은 진정한 보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만 있어요. 선생님이 예. 생각하는 예.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진 모르겠으나 예. 보수와 진보를 바라봤을 때 딱 하나의 가치성만 띄지 않아요. 맞죠? 되게 다양해요. 어떻게 다양하죠? 안 다양한가요? 그러면 선생님은 진보실 그렇지만 거 아니에요. 기준은 그죠? 있죠. 기준은. 선생님은 진보실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 저는 지금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선생님이 제가 아까부터 뭐 말씀드리잖아요. 정치부터 해서 뭐 과거에 뭐 본인이 경험한 예. 거 다 말씀해 예. 주셨는데 예. 예. 선생님은 제가 그러니까요. 진보예요, 보수예요? 그냥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은 말을 진보예요. 자꾸 지금은 진보예요. 진보예요? 근데 그러면 예, 진보에서 근데 어떤 게 좋아 가지고 진보하신 건데요? 지금은 진보인 이유가 뭐냐면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책이 좋아서 그러니까 이념 사상 다 필요 없고 그냥 정책이 좋아서 갔다? 그쵸. 그러니까 어느 왜 정책이 그러냐면 좋아서였어요? 왜 그러냐면 어 내가 아직 강남에 아파트를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 썩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복잡하긴 한데 극단적으로 20대 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싶어서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뭔 소리냐면 어 아마 제 예상대로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국힘당이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2번 회기하면 상속세도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예. 본인 환경에 맞는 그죠? 이념 사상 다 예예예. 때려치워 버리고 본인 환경에 예예예. 맞는 본인 위치에 맞는 본인에게 맞아요, 득이 될 수 있고 맞아요. 본인한테 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는 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여쭤볼게요. 그게 맞아요. 여쭤볼게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예. 정책 대책들이 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2030 청년들한테 혹은 집이 예. 없는 40대들한테 예. 득이 되는 정책이 맞아요? 지금 맞죠. 어떤 게요? 그러니까 저기 한쪽에서는 대출 안 해주니까 야 그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점이. 선생님의 그냥 생각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바라보는 정책 대책을 봤을 때. 중점이 그건데 사실은 대출을 20억, 30억을 받고 집을 사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이거는 그냥 죽는 방법밖에 아니거든요. 아니요. 저는 이거 간단한 대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냥 아파트 가격을 폭락시키면 돼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 거의 그 3-40조를 아파트 떠받치는 데 돈을 다 썼거든요. 아파트를 아래 떠받치는 게 아니라 그 건설사들 지키려고 한 거죠. 건설사들도 지키긴 하지만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린 걸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냐면 뭐 알겠지만 신생아 특례 뭐 이런 걸로 해서 돈을 R&D에서도 돈 다 빼가지고 그쪽에다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20대 30대가 그럼 그 아파트를 다 살 수 있냐? 못 사요. 일부분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대 30대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가능하거든요. 그 대출 안 받아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네. 여쭤보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하고 이재명 있는 정권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 선생님 예,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에서 예, 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 예,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2030 청년들과 집이 예, 없는 40대 초반 사람들한테
어떤 예. 이득이 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대출 묶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깐 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걸 일단 조금 막으려고 하죠. 지금 안 막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아니요, 아니요. 막혀 있어요. 왜냐면 막혔어요. LTV 제한 걸어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쵸. 거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때문에 어떤 정책 때문에 이런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은 가지지 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하기 예. 때문에 이쪽에다 표를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해달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지면 이득인 거잖아, 20-30대 일단은. 아니, 돈을 그렇죠. 예, 조금만 맞아요, 맞아요, 조금만 맞아요. 해 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정책을 뭘 펼치는 봐야죠. 일단 윤석열 정권은 떨어뜨리는 정책을 안 펼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에서 계속 지금 이재명이가 얘기하고 있는 종부세하고 그 아니 종부세가 아니구나.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유예시킨 거를 유예 안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더 그 많이 걷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예가 문재인 때부터 이어져 왔던 거고요. 연쇄성 문재인 정책이고요. 때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유예를 시킨 거죠. 예. 연쇄성이고요. 예. 일단 예. 바로 예. 잡을 건 바로 잡고 그거를 갈게요. 연쇄성이고 그러니까 예. 제가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세요. 윤석열 때도 그거를 계속 유예를 시켰던 거를 지금 유예 안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 아까 말한 대로 대출을 많이 안 해주는 것도 아파트 가격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오늘 발표됐잖아요. 뭐 아파트 가격 엄청 치겠다는 거. 그것도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근데 임대로 많이 짓는다는 거는 한쪽에서는 야 나도 사야 되는 20대도 사야 되는데 왜 임대로 지어? 왜 나는 임대로 살게? 이건 장단점이 있어요. 임대로 많이 살게 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이거는 뭐냐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20대가 살고 20대가 결혼도 하기가 쉽고 뭔 소리냐면 저도 제가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내 자녀들이 서울에 집을 못 사요. 자, 선생님. 꼭 그러니까 아파트 서울에 가격 일단 예. 선생님? 그러면 예. 선생님, 꼭 서울에 살 필요 없고요. 본인 수준에 맞는 지역에 가서 살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럴 그죠? 수도 이게 있긴 첫 한데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런 예, 상황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다면은 본인의 예, 일자리가 예, 서울권이나 수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 그죠? 근데 이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자산의 70%가 다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왜 자산의 70%가 부동산일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 자산 증식하는데 제일 좋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70%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방에 있는 그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지방에다 투자하면 이 자산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서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서울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좌파 정권이에요. 왜? 국민들은 부동산 잘 모르고 살아요. 그것이 왜 좌파 아니, 정권이에요? 그 자, 정책을 좀 무슨 정책을 들어봐요, 조금. 펼쳤어요? 예. 아까부터 예, 계속 예, 내가 예, 말 예, 예, 예. 얘기해 참았는데. 보세요. 예, 얘기해 보세요. 일반 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고요. 결국 본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 간에 내 지역 내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지역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지. 일반적인 국민들은 상급지가 어디고 이런 거 다 신경 안 쓴다고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예. 뭐라고 하느냐? 어느 특정 지역들을 찝어가면서 이 지역들 집값이 너무 비싸다. 투기꾼들이다. 얘네들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뛰는 것이다. 라고 찝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야 저기는 집값이 저랬었구나. 야 우리도 서울 가야겠네. 야 여기는 집값이 안 올라가지고 10년 살든 20년 살든 똑같은데 저기는 야 1년에 얼마가 오르는 거야. 투자 심리 효과가 그쪽으로 옮긴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수 정권 내에서 부동산으로 시선을 안 돌리고 최대한 시장을 얌전하게 두고 금리만 변동을 시킨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랬기 아니, 때문에 그건 아니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예. 그랬기 예, 예, 때문에 말씀해 보세요. 좌파 예. 정권이랑은 다르게 부동산세가 오르지가 않은 거예요. 가격들이 매매가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 저는 옛날부터 부동산이랑 이런 걸 다 뭐냐면요. 부동산은 정책으로 누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7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만으로 이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 그래서 부동산 예, 시장을 그러니까 원래 아니까 선생님 잠시만요. 예. 예. 시장은 원래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건드리면 사람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봐봐요.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알겠어요, 선생님 예. 봐봐요. 아까 전에 뭐 보수라고 하면서 뭐 음. 윤석열 정부에서 뭐 부동산 뭐 터쳐야 되는데 안 건드렸다라고 하셨죠. 예, 맞아요. 예. 보수의 가치성 안에서 애초에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체제가 있잖아요. 그- 정부가 그 최대한 사람들이- 시장에 개입하지 말자. 이게 보수의 가치성의 하나가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 왜 그러냐면 진짜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아니, 알고 정답을 얘기를 해줬는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실 정답이란 게 거예요?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조중동에서 부동산 띄우기 뉴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뭐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걸 검색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띄우기에서. 선생님, 그러니까 뭔 소리냐? 예. 제가 하는 말을 조금 요지를 잘 알아들어 주십시오. 예.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약간 틀려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책이라는 게 정책을 딱 펼치잖아요. 그 순간에 부동산이 팍 폭락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냐면 부동산은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고 하면 거래하는데도 100일이 걸리고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막 그러니까 제가 몇 달이 걸리고.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까 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좌파 정권에서 부동산이 폭등을 했고 우파 정권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어느 한 정책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 정책들로 예. 누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좌파 정권입니다. 노무현, 그쵸. 문재인, 이재명. 맞아요. 그때만 폭등했어요. 그거는 노무현, 문재인. 예.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시장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응. 지금도 외환 당국이나 지금 이재명이나 구두 개입하잖아요. 환율에 방어하겠다고. 그러니까 좀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다 했어요. 예, 맞아. 네, 말해요. 구두 개입하잖아요. 예. 구두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일시적으로 내려오죠. 시장이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예측이 되면서 그렇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예측성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요. 내 지역 내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집, 내가 결혼했을 때 갈 수 있는 집,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커요. 물론 그 안에서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산다. 내 지역 내에서는 10억이 딱 맞다. 그럼 여기서 내가 뭐 살아가면서 뭐 1, 2억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럼 더 좋겠죠. 근데 올라가지 않더라도 일단 내가 집을 가질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관심을 갖지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많지가 않다고요. 우진님도 그래요? 우진님인가? 저는 우진님도 부동산에 그래요? 애초에 관심이 많아요, 선생님. 저희 부모님도 그쵸. 부동산 관련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찍었을까요? 찍었을 수도 있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찍었을 그럼 것 제가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결국 예. 연속적이든 간에 단기적이든 간에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예. 어느 한 정권 내에서 이루어진 행동들, 그리고 통계, 자료들을 바라보고 수치를 보고 이 정권에서는 이렇구나. 저 정권에서는 저렇구나. 옛날부터요.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부터요.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라는 게 심했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까지도. 근데 왜 그랬죠? 그 노무현 때 말고는 없었는데. 노무현 때문에 맞아요. 노무현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노무현 제가 당시 하나꼬 때문에. 들어보세요. 예. 노무현 때 때문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학생이니까 너무 어리니까 미성년자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 자라왔고 나이가 예. 먹어가지고 성인이 됐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겪어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좌파 정권이잖아요. 그죠? 4년 전에. 예.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라고 얘기했던 정권이에요.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했죠. 맞아요. 학습 효과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좌파가 또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또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성이 생기겠죠. 어느 누군가한테는. 그러면 그때는 좌파 우파할 거 없이 본인의 집값의 상승에 목적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좌파를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강남 좌파라 불러요. 선생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강남의 목적지를 잡고 있으면. 근데 강남 저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말씀하세요. 서울의 강남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힘당이에요, 민주당 사람이에요? 예, 국힘이요. 봐봐요. 왜 국힘이? 아니 선생님, 아파트 가격을 지역 구의원이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국회의원을 누가 찍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찍잖아요. 예.
그 지역 사람들은 민주당을 싫어하는 국힘당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 의원을 더 선생님, 그럼 제가 찍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부동산에 대한 네. 대책을 구의원들이 하는 예. 겁니까? 아니면은 당내에서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뭐 정부에서도 하고 당에서도 정부에서 하죠. 하는 왜 그냥 거예요. 법으로 구의원은 아니요. 스스로 혼자 할 아니,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하고 정부의 국회에서도 동의가 왜 그냥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아니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 것처럼 예. 그죠? 예. 부자들이 싫어하는 좌파 정권. 근데 그 예. 구의원 그쪽 그 구의원들은 국민의힘 보수네. 근데 예. 대통령은 좌파네. 맞겠어요, 이게? 안 맞아요. 아니, 할 아니, 수가 아니요. 없다니까. 그거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강남구 시민들이 국힘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이재명을 저기 찍었겠어요? 아니면 김문수를 찍었겠어요? 그거는 김문수 모르는 거죠. 찍었겠죠. 김문수 아니, 찍어야 선생님 아까 돼. 말씀드렸잖아요. 아. 선생님 아니, 같은 사람들이 이거는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검색해 보면 내 나와요. 이익을 위해서. 아니, 다시 한번 말할게. 검색해 보면 몇 퍼센트 이게 딱 나와요. 누굴 그러면 찍었는지 퍼센트가 딱 전라도는요. 나와요. 90%가 어딜 찍어요? 그러니까 90% 또 민주당 거기는 왜 찍죠. 그런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왜 있잖아요. 진보잖아요.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갖고 있는 저기 사람들이 아마 뺏기 위해서 그쪽은 전라도는 그 완전히 낙후된 곳이에요. 어느 정도 낙후됐냐면 축제가 무슨 축제가 있냐면 지평선 축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지평선이란 게 뭐냐면 그 산도 안 보이고 바다도 안 보이고 땅만 쭉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뭔 소리냐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논반반이 선생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진보일 수밖에 자, 없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니까. 우리 본론 들어와서 자, 아까 예. 전에 저한테 뭐 2030 혹은 청년들이면은 더욱 본인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거 선택해라. 근데 저는 그쵸. 지금 이게 저한테 이득이 되는 선택이에요. 아, 그러면 그 맞아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선택이면 저는 진짜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20대가 아,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러면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진짜로. 그런데도 저는 이게 저한테는 이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제가 부동산으로 또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뭐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얘기하시니까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가져야죠. 아니, 그러니까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지금 월세하고 전세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데 살아야겠죠. 근데, 당연하게. 예, 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둘째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거주해가면서 고정 지출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출하면서 모아가면서 내가 이 집을 도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과 유예, 뭐 1주택차에 대해서 뭐 장기 특제 그 공제 전부 다 보게 되면 세금 관련이잖아요. 세금은 다 전가가 돼요. 그럼 결국 저 같은 청년들은 그 전가가 되면서 더 많은 월세, 더 많은 전세, 더 비싼 전세값을 주고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맞아요. 맞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까지 가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초창기 때 잘 실수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실수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서민들은 어차피 집 못 산다. 전세나 월세를 살면 된다. 저렴하게. 그 정책을 펼친 거예요. 뭐 어떻게 펼쳤냐? 다주택자들한테 그 전월세 가격을 못 올리게 하고 그 대신 니네들한테 혜택을 줄게. 대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집 사는 데까지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양도소득세도 안 물게끔 해줄게. 그 대신 전월세 가격은 올리지 마. 문재인 때 이 정책을 초창기에 펼친 거예요. 이게 다주택자가 어마어마하게 양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서민들은 전월세 가격만 안 올리면 된다. 이게 문재인의 패착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자, 선생님. 근데 이 정책 자체는 서민들을 위해서 펼친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게 패착이어서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싹쓸이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1000채도 갖고 있을 정도로. 예, 왜냐면 이거 맞아요. 다 근데 대출로. 맞는데 대출로. 선생님 그 예. 1000채가 가지고 있으니까 집값이 오른 것도 맞는데 1000채가 예. 있으니까 서민들이 세 들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죠.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예. 민간 임대가 어. 대다수인데 공공임대 얼마나 예. 되는데요? 아니 봐봐요. 개미 집은 떼만큼이잖아요. 개미 아니 떼만큼. 집은 만약에 1000채가 있다고 해봐요. 1000채를 다주택자가 다 갖고 있든 1000채가 다주택자가 안 갖고 있든 집은 어차피 똑같은 자, 개수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대한민국에 지금 아파트가 없어서 난리예요? 아니면 아파트는 있는데 어느 특정 구역에만 아파트가 없는 겁니까? 들어갈 곳이? 구역인 것이 좀 그죠? 정답이겠죠. 아파트 예. 많아요. 예, 맞아요. 경기도권만 봐도 널린 아파트 개 많아요. 공실 개 아직 많아요. 저기 뭐야 분양도 안 되는 지역은 그래요. 분양도 개 안 되는 데 많아요. 많으니까. 진짜로. 지방도 맞아요. 많아요. 예. 예. 그럼 문제가 안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거는? 자, 서민들을 그래서 위해서요? 아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예. 집값. 그럼 예. 결국 미분양이라는 거는 그쪽 구역에 대해서는 집값이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하고 노무현이가 하려고 했었던 게 그거였어요. 단순하게 뭐였냐면 서울로만 몰리면 안 되겠구나 해갖고 지방 분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재명이도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저기 보냈잖아요. 저기 뭐지? 해양수산부를 보냈잖아요. 뭔 소리냐면 지방에 수도권에다 몰리니까 거기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서울만 다 몰리고 하니 또 자산에 대한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3억 정도, 2억 정도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국민들이 다 느낀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것도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이긴 하나의 방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뭐야. 예, 예. 선생님 말씀 뭔 말인지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쨌든 간에 제 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 가신다라는 그 거죠. 이해는 하죠. 왜냐면 근데 사실은 공감은 하긴 한데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그래서 나는 저기 우연님이 만약에 아파트를 지금 부모님들이 부동산 업자고 아니, 아파트를 많이 업자가 보유하고 아니에요. 있다. 업자가 그래요? 아니라 이제 그러면 다주택이라서. 보호를 예, 다주택이에요. 예. 그러면 국힘당을 지지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는 다주택자 세금도 중과시킬 거고 그리고 대출도 안 해. 대출도 왜 그러냐면 뭐 윤석열 때도 그건 했던 거긴 한데 그 새 집을 살려고 하면 취득세를 10%나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이재명이는 계속 갖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못 사고 투자도 못 하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국힘당을 지지를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면 아니요. 조중동 저는 부모님 도움 네. 없이 제 스스로 할 거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 뭐 다주택을 가지고 그러면 있든 말든 간에 알 바가 아니라요. 저는 제 그러면 인생을 바라봤을 때 제가 쥐뿔이 예.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면 보수가 혼자 옳다라고 성공하려고 생각이 하면 드는 거예요. 예. 혼자 성공하려고 하면 그 정책을 자잘하게 잘라서 나한테 뭐가 이득 있는지를 봐가지고 예, 그래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정책은 크게 안 보거든요, 선생님. 근데 아까 말한 저는, 대로 저는 예. 예. 이념 하나로 보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근데요, 그러냐면 선생님, 근데요, 예. 제가 예. 항상 보수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 뭔데요? 국민의힘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요. 예. 보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행보들을 봤을 때, 정책적이나 뭔가를 봤을 때, 어떤 뭐 지금 정책을? 말하게 되면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으로 봤을 때, 보수에서는 집값이 그렇게 많이 상승을 안 했구나. 아, 좌파들은 보수가 집값을 이게 끌어올렸다. 시간차가 있다니까요. 보수가 기득권을 위해서 아파트를 가격을 뛰어올려서 서민들을 못 살게 군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찌라시가 많았었는데, 내가 이거를 직접 보니까 보수 정권이 아니라 좌파 정권이었구나. 이걸 보면서, 음, 내가 그래도 내 그럴 수 이념과 있어요. 사상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랬거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봤을 때, 나한테 예. 지금 당장한테 도움되는 곳이 여기구나. 그렇다라는 것은, 보수라는 곳은 강한 사람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서민 같은 약자도 말로만 티가 안 나는 것이지 간접적인 득을 볼 수 있는 곳이구나. 결국 챙긴다라는 거거든요. 기득권만을 챙기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이게 어폐가 가득해요. 제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만 더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노무현 때는 부동산이 폭등하는 정책도 펼쳤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분권을 강화시켜가지고 지방 부동산까지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후반기에 부동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게 이명박 때
그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명박 때 뭔 일이 있었냐면 집 있어도 하우스푸어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명박이 말하는 들어서자마자 거는 한 게. 선생님이 지금 아니 노무현 제가 순서대로 아니, 할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선생님이 지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까지 올려는 이 순서가 예. 정책을 펼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시간차가 있기 있어요. 때문에 기간차가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정책을 펼치면은 그 나중에 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시장은. 사실은 아니, 시장은 이명박 그렇게 때 아니라니까요, 선생님. 시장은 바로 와요, 바로. 아니에요. 아, 진짜 어떡하면 좋지. 한마디 하나만 할게요. 과거에는 왜 그분 나중에 왔는지 아세요, 선생님? 예? 과거에는 그나마 선생님 말대로 기간차가 예. 있다라고 얘기해도 어느 정도는 맞을 수가 있어요. 왠지 예, 아세요? 예. 과거에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없었어요. 내 집 마련, 아파트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고요, 과거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문재인 있었죠. 정부 때부터 심해진 거예요, 이게. 맞아요. 문재인 때부터 폭등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기간차가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뭔가의 개입이 있으면 즉시 그냥 생긴다고요, 즉시. 자, 근데 제가 시간차라는 거 한 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뭐냐면 사실은 문재인 때 폭등은 하긴 했는데 이 아파트가 올라가는 시점은 박근혜 때부터였어요. 선생님, 박근혜가 선생님,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예. 여러분들 아파트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세요? 했죠? 집 안 샀어요, 사람들. 아니요. 아파트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져야겠다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 샀다고. 살 사람들만 샀어요. 그래서 그때 샀던 사람들은 돈 많이 예. 벌었어요. 왜? 문재인 정권에서 빵빠레를 터트려 줬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아무튼 박근혜 때 뭘 했냐면 빚내서 집 사세요도 했지만 그때부터 뭘 했냐면 전세 대출도 풀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 산 사람들이 전세 금액을 뻥튀기 해버리는 거죠. 근데 전세입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리로. 그래서 그거를 세입자들한테 아니 집주인들한테 다 돈을 더 준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들은 그걸 가지고 또 돈을 그냥 전세 금액으로도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기인 거죠. 맞아요. 그때 박근혜가 그걸 저렴했기 풀었던 때문에. 거예요. 박근혜가 그걸 풀면서부터 올라간 거고 이걸 문재인이는 맨 처음 잘못 판단한 거죠. 아파트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러면 잘 모르시는데. 세입자하고 얘네들이나 저리로 아니 적은 금액으로 살게끔만 해주자라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 정책이 맞는데 그럼 어떤 것이 틀렸다는 박근혜 거예요? 때 그 네. 정책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상승을 했다고요? 그때부터 상승을 했는데 그때부터 상승을 했고 그 상승한 걸 문재인 때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문재인이가 대통령 돼서 당선한 그 저녁에 무슨 얘기했냐면 부동산 얘기를 먼저 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제가, 내 호주머니 속에다가 내 호주머니에 부동산 정책 가득 갖고 있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화면 당선하자마자요. 한번 보세요. 뭐야. 제 방송 화면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소리는 뭐 이걸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보십시오. 이 화면 네, 보세요. 맞아 이게 맞아요. 이때 그러니까 문재인 때 폭등한 건 맞아요. 폭등한 거 맞는데 아니, 예. 거의 5년 가까이 돼가는 임기 동안에 20% 올랐다고. 야, 이거 박근혜가 정책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참 이거 모순 아닙니까?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거 그때부터 상승하는 기초를 다졌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거래가 꾸준하게 있게 되면 당연하게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겠죠. 물가는 계속 상승이 되고 음. 임금도 올라가는데. 음. 아예 안 음. 그래요? 뭐 건설하는 음. 건 기계가 지어줍니까? 사람이 직접 투입이 되잖아요. 건자재는요. 사람이 직접 투입이 되잖아요. 인건비마저도 포함이란 말입니다. 그럼 박근혜 때는 이만큼인데 문재인 때 왜 이만큼이에요?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임금 상승시켰죠. 돈 풀었죠. 금리 인하시켰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토어제로 막아버린 다음에 잠깐 풀어버리니까 그냥 송파구에 다 몰렸잖아요. 아니에요? 그 얘는 그냥 완전 토어제는 실패 정책밖에 안 했어요. 실패 정책밖에 토어제는 얘는. 언제를 말하는 거죠? 얘 그냥 박살난 새끼예요, 이 새끼는.
누가요? 문재인이요. 맞아요. 문재인은 정책 잘못했어요. 나도 그래서 문재인은 욕도 많이 했고, 그 맞아요. 문재인은 정책을, 그리고 어,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음, 이거는 끝났을 때도 아니야, 정권이. 한번 보세요, 이거. 음. 어마무시하잖아요, 어마무시. 뭘 도대체 우파 정권에서 서민들 못 살게 하려고 아파트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도 보세요, 이거. 경기도입니다, 이번에. 음, 음. 예, 보세요, 한번. 문재인은 5년도 안 됐는데 42%가 상승한 거예요, 3년 만에. 노무현 때는 59%고요. 그냥 시장은 가만히 두면은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니까요. 투기를 그거는, 가만히 뒀기 때문이 그, 아니라 그래요. 뭐 이명박 어,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사람들이 뭐 많이 투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크지 않았으니까 그러려니 할게요. 응?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문재인 정부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집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죠? 근데 문재인에서 윤석열 정권 갔을 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때요? 상승률이? 선생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이 했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예를 윤석열 대통령이 연쇄성으로 가져왔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맞아. 5월 9일까지만 하고 5월 10일부터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 윤석열 정권에서 이 사이에 그럼 집값 상승했어요? 다주택자한테 뭔가를 위해 준 것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상승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어, 곧바로 나오는 게,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곧바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도 경제학자가 아니고, 우전님도 경제학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이게 앞으로 그러면 어떤 정책을 피면 가만히 놔두면 부동산이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정책을 안 피고? 애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응. 부동산은 임금 상승이 있고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다만 빠르게 오르냐 느리게 오르냐 이 차이예요. 근데 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 애초에 부동산을 강조하지도 말고 정책을 펼치지도 말고 정말 심각한 사안이 아닐 때에는 금리 조절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흐름이 잡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 부동산 이거 개 문제네. 아이 여러분들 코스피는 호황이네. 이런 거를 자꾸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찝어주면은 사람들이 간다니까요. 어떻게 가요? 뭘 어떻게 가요? 부동산으로요? 부동산으로? 아니 당연한 거죠 선생님. 이미 문재인 때 그래 왔으니까.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게 음, 사실상 문재인이 그때 음. 당시에 논란 많았잖아요. 공공임대에 살면 되지 않냐. 뭐 3, 4명 살기 딱 좋네. 이거에 딱 논란 됐잖아요. 그죠? 토지거래허가제랑 결국 내가 집을 사거나 팔 때에 있어서 내가 1주택자든 간에 집이 없든 간에 실소유자든 간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토지거래허가제가 어떻게 아니라 허가하냐면, 주택거래허가제인데 토지거래 음, 허가제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못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예, 이건 제한이에요. 규제 수단이에요, 이거는. 그쵸, 규제예요. 규제를 했는데 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풀리자마자 난리가 났죠. 그쵸, 풀리자마자 올라가죠. 사람 예. 심리가 어때요? 하지 말라 올, 그러면은 뭔가 해도 될 것 같고 뭔가가 나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 정부에서 저기를 자꾸 얘기를 하네. 아 저기 뭐 있나 보다. 관심을 갖게 이게, 되고 맞아요. 우주님, 제 한마디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정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토어제가 10년, 20년 쭉 갈 것 같다. 저기 그 종부세가 올라가는 게 10년, 20년 쭉 갈 것 같다 하면, 아파트 가격이 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올라갈 거라고 하면 너도 나도 다 팔걸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어느 순간에 토호제 풀 거야 라고 하면 그때까지 버티는 거죠. 안 팔고.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선생님, 예. 그러니까 이 정책이 선생님,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연쇄성 연관 말씀 잘하셨는데 네. 연쇄성 그래요. 좋아요. 좋은데 세금을 올리는 게 잘하는 짓이에요? 세금이라는 게 뭐예요? 세금으로 규제하는 거는 사실은 하수긴 해요. 그러니까 세금이 뭐예요? 세금은 규제 수단이 예. 아니라 국가 재정 마련 수단이라고 이재명이 직접 발언했어요. 그 마련 수단도 되고 규제 아니요, 아니요, 수단도 되고. 아니요. 규제 수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직접 발언했다고요. 아,
뭔 대통령이 소리냐면 되고 나서 예. 아 그쵸. 최근에 왜 그러냐면 신년회견에서 네, 저기 얘기했어요. 뭐야 웬만하면 세금으로는 부동산 규제해봤자 잘 안 잡힌다. 아니 그게 근데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는 네. 세금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뜯는 거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죠. 나쁘게 맞아. 왜냐면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적으로 세금을 올리면서 본인들의 가진 돈에 대해서 더 많이 정부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네, 진짜 집값이 확 잡혔어요. 단기간에 만약에. 예, 예. 그럼 그러려니 하겠어요. 선생님 예. 말씀대로 단기간이 안 되잖아요. 왜? 연쇄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예, 긴 예,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긴 시간 예. 동안에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세금을 뜯겨야 돼요. 맞아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희생 얘기하셨거든요. 아까 초반부쯤에. 맞아. 희생이라는 건요, 선생님. 내가 남을 위해서 예, 내 손해를 예, 감수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게 희생이고요. 난 하기 예, 싫은데 너 해. 이건 예. 희생이 아니에요. 강요지. 맞아. 강요해요. 그죠? 그러면 맞아요. 대다수의 예, 국민들로 바라봤을 때 어느 예, 국민들이 예, 내가 남을 위해서 세금 더 내겠습니다. 몇 년 동안 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비중이? 얼마 없겠죠. 현실이에요, 그게. 얼마 없겠죠. 그게 그러니까 현실이라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정책이든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세금을 올리는 게 예. 서민들한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종부세랑 이건 아니, 서민들은 내질 세금 않으니까요. 걷었어요, 그러면은. 예. 서민은 뭐가 좋습니까? 서민은 집값이 떨어지면 좋죠. 예? 뭐냐면 종부세랑 보유세, 종부세가 올라가면 서민들은 낼 일이 없어요. 선생님, 종부세는 세금 의- 올라가면은 아까 예. 제가 임차인한테는 정가된다 했잖아요. 임대가 그러니까 아닌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예.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진짜로 것도 올라요, 선생님. 예, 맞아요. 그게 그래서 민주당이 고민했던 게 임대차 3법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잘못된 정책이었던 거죠. 왜 그러니까 만든 취지는 다 서민들을 위한 만든 취지였는데 이게 집주인들한테도 이득이 되게끔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득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2년 뒤면 내가 올릴 수가 있으니까. 2년 동안은 못 그러니까. 올리는데 그러니까 이 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긴 했는데 역효과가 나긴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연속성이 없으니까. 이 그러니까. 연속성 정책이란 연속성도 중요하긴 예, 하거든요. 연속성이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 20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방 갖고 저는 집이 있으니까 집이 아니, 제 방에 지방에 있어요. 근데 20대가 거의 한 두세 명밖에 없다니까요. 아 그래요? 다 아무튼 그 나이가 있으시다니까. 그래요? 아무튼 그런가?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대 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 왜냐면 우리 회사에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직원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20대 분들이건 집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하긴 많이 하겠죠. 많이 해서 이게 이 정권 뭔 소리냐면 민주당이 들어서면 아파트가 올라가네. 이건 내가 보기엔 기우예요. 뭔 소리냐면 이게 뭐 이렇게 저기 뭐야 기도해가지고 비 내릴 거다 뭐 이런 기우. 그러니까 정책을 진짜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니까 예, 결론은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나한테 맞아요. 이득이 되려고 투표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나라가 같이 발전하면서 국민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는 게 좋은 이상적인 방향이잖아요. 근데 나라의 성장이 그렇죠. 아닌 국민의 개인만의 성장이 돼 버리면요. 그건 문제가 돼요. 우리가 왜 괜히 지도자를 뽑습니까? 개인의 그게 능력만큼으로는 무언가에 대해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줄 사람들에 대해서 구의원, 시의원, 뭐 국회의원 아니면은 뭐 대통령 다수를 뽑는 거잖아요. 이렇게 투표로. 맞아요. 다수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봐봐요. 다수를 뽑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정책이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다고 했죠.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돼요? 49대 51이면 51인 곳이 대통령이 된다고요. 그럼 51을 찍었던 51 사람이 더 많죠.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펼쳐도 뭐라고 못 하니까. 선생님, 그냥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은 예, 자, 보수가 뽑혔어요. 선생님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예, 강남에서 누구 뽑을 것 같아요? 보수가 많아요라고 선생님 말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예, 보수가 맞아요. 집권했어요. 그죠? 예, 집권했는데 예. 아파트값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아, 대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는 해줬어요, 뭔가를? 그, 그
그거는 참으니까 이거는 왜 그런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솔직히 냉정하게 선생님.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선생님께서 어, 잘 알아봐야 된다. 뭐 본인한테 맞는 환경에서 뭐 가야 그러니까 된다라고 내가 하셨는데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 2030 보여줬잖아요. 청년들 중에서 제가 똑똑한 네. 편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저보다 똑똑한 사람 차고 널렸거든요. 진짜. 더 많은 그러니까 지식이 제가 있고 더 깔려 있는 사람들이. 아까 저한테 보여줬잖아요. 뭘 보여줬냐면 그래프 보여줬잖아요. 네. 이 그래프는 선행이에요, 후행이에요? 후행이죠. 후행이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주식을 투자해요? 부동산을 투자해요? 이거는 후행을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아니면 선행을 보고 투자를 해야 돼요? 후행이죠. 선행을 예측하고 투자를 해야죠. 이게 엔비디아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네 하면 투자를 해야죠. 여기가 아파트가 올라갈 것 같네 하면 투자를 아니 해야죠. 이게 옛날에 선생님이 올라갔네 하면 진짜 자꾸 이게 참 답답하게 하지. 선생님. 예. 선생님 아까부터 서민, 약자 서민, 20대, 30대 이거 얘기한 거 음.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일반 국민들은 음. 투자처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내가 근데 일단 해야 이 집을 돼요. 살 수 있냐?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 이 지역 내에서 내가 내 음. 이름으로 된, 내 명의로 된 집을 살 수 있냐, 없냐를 본다고요. 근데 이게 아니 첫 번째고요. 두 근데 그 번째가 집도 본인이 말하신 어. 투자인데요. 예. 그래, 집값도 한번 차익 나면 좋겠다. 하지만 이 사람들 부동산 시장 못 뛰어들어요. 아니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근데 내가 선생님이 본인 아까부터 자식들 재산 안 물려주고, 예. 본인 자식들 예. 컸을 때 스스로 한번, 뭐, 너 월세 살다가, 뭐, 나중에는 전세 살다가, 너 스스로 한번 아파트 구해보고, 뭐 해보고, 그 다음 나중에 투자도 부동산 해봐. 하면은요,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일반 서민 약자라고 한다면. 투자도 돈이 아니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뭐 정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맨날 그럼 아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가정 보려, 뭐, 가족들 봐야 되고, 뭐 내 일 있으면 일해야 되고, 나 쉬고 싶으면 쉬어야 되고,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 만나야 되고, 이거밖에 없는데, 뭐 잠깐 공부하는 거 해봐야 유튜브 잠깐 찔끔 봐가지고, 경제 이렇구나. 끝이에요. 부동산 공부가 그렇게 쉬워요? 아니에요. 시장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지금 아무나 못한다니까, 이 투자를, 공부를. 예. 제가 잠깐 지금 생각해 봤더니 괴리 저하고 잠깐 생각했던 괴리가 좀 있긴 하네요. 저는 20대 중에도 조금 어느 정도 투자도 생각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못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선생님, 일반 서민들 중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 나와보라 하세요. 실제로 부동산에 대해서 차익 내고 있는 서민들 얼마나 되고 있는지 나와보라 하세요. 집이 없는 아. 사람이 대다수라니까요, 서민들은. 그러니까 그러 아까 저기 제가 언뜻 잠깐 봤는데 소비 쿠폰 얘기하던데 그죠? 아니, 소비 쿠폰 잠깐 돌리지 마시고요, 선생님. 봐봐요. 설명을 서민이라고 잠깐 해 주세요. 하면은 전세를 네. 살거나 지금 월세를 살고 있을 거예요, 집에 없는 사람들은. 예, 예.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내가 내 집을 살 수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음. 살 거주지면서도 똘똘한 한 채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여윳돈이 생기게 되면은 다음 집을 사게 되거나, 그죠? 갭 투자를 해서라도 살 텐데, 이게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시는 건요, 서민이 아니에요. 중산층 이상이죠. 그럼 아니요. 저는 결국은 선생님이 내 말하는 서민, 좌파들이 말하는 서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전체의 서민이 아니라 기회주의자인 중산층인 거예요. 중산층이 왜 문제가 됩니까? 투자에 대해서 부자들이 더 눈을 띌까요? 중산층이 눈을 뜰까요? 근데 중산층이에요. 왠지 아세요? 정책을 선생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보면 왜냐면 예. 제가 아까 강남을 못 갔거든요. 라고 아까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셨잖아요. 똑같아요. 저 봐봐. 중산층에서도 본인들의 음, 신분 음, 상승을 위해서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음, 투자에 관심이 음. 많아요. 왜냐면 부동산 저는 성장에 나이대가 그 대해서 나이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예. 대한 가격 상승을 이룬 나이대 혹은 이룬 그 음. 자산층을 꾸려봐라라고 한다면 부자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산층이 제일 커요. 제가 봤을 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내 하나만 자산 더 증식해서 물어볼게요. 동네 바꾸려고. 그러면 지금 말하는 그 진짜 서민 지금 나랑 서민 생각하는 게 괴리가 좀 있긴 한데 그 괴를 떠나서 지금 서민들은 그러면 국힘에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 아니, 아까 정책을?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시장은 되는 거예요? 내비두는 게 가장 좋다니까요. 집중을 안 받는다니까. 그러면 저기 시장에서, 선생님, 시장에서 응. 아는 사람들끼리만 벌고 있는 것과 국민의 다수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잃든 벌든 간에 들어가는 것과는 달라요. 왜? 수요가 생기잖아요. 아는 사람끼리 하게 되면은 정해진 공급량 안에서 본인들끼리 수요로 땅 따먹기 하고 놀면 되는데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수요가 그만큼 공급에 감당이 안 될 만큼 들어간다고요.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 아니세요? 아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뭐 회사에 20대들도 있는데 얘네들도 다 그냥 다 부동산 생각하고 있고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고 있고 투자처를 공부하고 있고 뭐 하고 있어요? 투자할 시드머니는 어, 있대요? 엄청나게 생각 시드머니는 없어도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 어, 나도 어. 부잣집 가고 싶다 생각은 하겠죠. 응. 근데 부동산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응. 선생님 말대로 그 2030 그 신입들이든 뭐든 간에 사회초년생 그 친구들이 집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죠? 부동산에 그렇죠. 관심이 걔네들 있다면서요. 왜냐면 그죠? 결혼도 하고 네, 하려면 집도 그러니까 가져야 되고 다 그런 생각 다 네, 갖고 있죠.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내 결국적으로 자식들도 어떻게 된 그런데. 거예요? 집을 가져야만 한다. 음, 그러니까 음,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든 못 알고 있든 음, 부동산을 가졌을 때 수익이 나든 손해를 보든 집을 가져야 한다라는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집을 가지라고 해도 안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촉진시킨 게 누구냐?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2030들이 왜 집에 관심이 음, 많으냐? 음, 첫째, 음, 집이 음, 너무 비싸서? 맞아요. 지역을 불문하고 뭐 강남 이거 다 빼놓고 그냥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보통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이나 어느 경기 수도권 내에서 혹은 서울권 외곽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지역을 봤을 때도 우리 청년들이 봤을 때는 집값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뭐 대기업, 중견기업 제외하고 중소기업 다니는 학생들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비중 차지할까요? 어른들까지. 7, 80% 정도 돼요. 중소기업 월급으로 1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얼마나 일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선생님. 그래서 맞아요. 지금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맞아요. 불만이 많은 거고요. 그럼 맞아요. 선생님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집값을 불만이 떨고 있다는 거 해야죠, 저도 떨고 해야죠라고 이해해요. 얘기하는데 떨구는 방법은 뭐냐면요. 아까 전에 응, 말씀드렸지만 떨굴 수는 응. 없어요. 근데 왜냐면, 그 아무튼 그 왜냐면, 정책을 어, 왜냐면 아까 응, 말씀드렸지만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살아가면서 물가는 응, 지속적으로 딱 그 정해진 포인트만큼의 어느 정도 기본권을 상승을 해요. 그죠? 임금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물가에 예. 그만큼 맞게끔 임금도 상승을 시켜줘야 국민의 맞아, 삶의 질이 맞아, 떨어지지 맞아, 않을 거 아니에요. 응, 그죠? 응, 맞아, 예, 예, 그렇게 예. 되면은 부동산도 자연스럽게 올라요. 근데 이 속도를 응, 얼마나 늦추냐, 크게 가져가냐, 응, 이 차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 효과로 바라봤을 때 시장을 응, 자연스럽게 내비뒀을 때가 집값 상승이 가장 크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는 게 맞다고.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그리고 근데 제가 또 두 제 번째로 생각, 말씀드리면은 어. 이제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코스피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코스피. 우리나라 기업이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어느 정부 내에서 여러분들 코스피 들어가십시오. 코스피 얼마 공약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 날 있던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재명 올리려고는 했었거든. 정부에서 아무튼. 예, 공약을 예. 했잖아요. 그죠? 5,000포인트. 국민이 그쵸, 그쵸. 그러면 예. 국민은 그 5천 포인트를 공약한다라는 건 그것도 시장의 구두 개입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약을 했네.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본인 자국 내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그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우리 국민들도 외국인들도. 왜? 그 기사를 보게 되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시장에 선반영되는 거예요. 선반영.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아, 그거는 그래서 아닌데. 구두 개입, 간섭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시장에. 최대한. 문제가 생겼을 시에 정말 손 써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써야 돼요. 근데 한번 볼까요? 코스피 예.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환율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코스피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코스피에 대해서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외화가 들어오냐 빠지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생깁니다.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실물 자산을 추구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죠? 예? 주식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부동산으로 가게 돼요. 집을 가져야 그럴 되니까. 확률은 있죠. 근데 확률이 아니라요, 부동산으로 선생님. 이렇게 돼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 그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안 사죠. 집이 없으면 그 집 안 사요? 집은 아니, 그러니까, 사는데 지금, 우리나라 70%가 갖고 있는 게 부동산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산의 7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안 올라간다 하면 다주택자도 집을 많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선생님, 봐봐요. 예. 지금 제가 연관성을 설명드린 거잖아요. 돈의 흐름에 대한. 그죠?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종이로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금이든 은이든 뭐든 간에 실물 자산으로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설명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부동산으로 가게 예, 된다고. 예, 예, 예. 그죠? 아니 근데 실물은 부동산이 실물 주식도 자산이잖아요. 금도 실물인데 실물, 은도 실물. 맞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당장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매달린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을 보세요. 가장 핫하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전 국민들이 집중하는 곳이 어디예요? 부동산이에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일단 내 집 마련. 둘째, 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산 증식, 양도소득세. 그죠? 양도소득을 늘려가지고 차익을 만들어가지고 내 돈의 자산 증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도소득 집값이 올라가야지만 그래요. 양도소득세가 근데 되는 보세요. 거니까. 집값이 안 올라가면. 아, 진짜 왜 그러시지? 아니 뭔 소리냐면 주식, 금, 은, 집이 있어요. 실물이 환율이 올라가 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 금, 은, 집이 있는데 집은 안 올라가. 금과 은은 올라가. 주식도 올라가. 그럼 왜 집을 사고 자, 있어요? 선생님. 금, 은이 있는데 집이 없어요. 무슨 의미가 네. 있어요? 어디 그래도 살 이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살 올라가면 거예요? 집은 전세로 살던 거 월세로 살죠.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음. 월세를 사든 간에 전세를 살겠다. 내가 당장 집을 살 수 음. 있는 돈이 있는데. 그죠? 예. 그런다고 여기는 하면은 투자처가 있으면 쓸데없는 지출이 되는 거죠? 아니 두세 배로 더 오른 집값은 안 오르는데 금과 은 주식값은 두세 배로 막 올라. 그러면 집을 안 사고 주식하고 금은을 사고 있다니까요, 아, 사람들은. 선생님은 자꾸 이 시장을 다 파악한 사람들의 움직임만 자꾸 얘기하려 하시는데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아까 말한 2030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젊은 청년 세대들 그리고 40대 네. 초반 집 없는 사람들 아까부터 제가 이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서민. 그죠? 네, 서민으로. 이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이 모이게 되면 결국은 본인들의 내 집 마련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 다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한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그 지금 주식 올라가는 것도 부동산 올라가는 쪽으로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다 맞죠? 부동산을 올리는 정책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올리는 정책이다가 그러면 아니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안 올리고 있었으면 부동산은 안 올라가나요? 그럼 증권 가격은 올리지 말아야 되는 아니, 거네? 그래 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선생님? 지금 7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그죠? 예, 맞아요. 예. 그 짧은 음. 기간 동안에 돈의 흐름이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소득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집 부동산을 올릴 사야겠죠. 것이다. 어. 그럼 집 아무튼 있는 사람들은요? 어, 뭐 계속 어, 굴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 본인 집에 대해서 뭐 본인이 예를 구축을 살고 있으면은 신축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그럼 앞으로 좀 지켜보자고요. 부동산 가격이 더 치고 올라갈지 떨어질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올해 초가 아니고 25년도 초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알고 있잖아요. 토호제를 저기 서울시장 누구지? 걔가 풀어버려가지고 순간적으로 풀었다 다시 묶었잖아요. 오세훈이 그러니까 풀었다고요? 오세훈이가. 언제 그러니까 풀었는데요? 25년도 초에. 풀었었어요? 아, 몰라요? 25년도 초에 풀어가지고 그때 폭등했어요. 나 이거 엄청 좌파분들이 얘기하기에는 선동하는 건 줄 알았죠.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오세훈이가 갑자기 토호제를 지 맘대로 풀었다가 네.
폭등 와크 하니까 안 된다 하고 자기가 다시 묶었잖아요. 그 한 달 동안 엄청나게 폭등시켰어요. 진짜 다시 안 풀었다고요? 올렸어요. 예. 그래 가지고 음.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강남이 사실은 죽을 것이 다시 계속 살아났거든요. 그 뒤로도 계속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정책의 영속성이 깨진 거예요. 토호제가 어느 순간은 끝나는구나 이렇게. 근데 인제 이재명이는 전국을 다 경기도까지 다 묶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부동산 가격은 저랑 오 원님이랑 지켜보자고요. 이게 떨어질지 올라갈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켜보고. 그 아까 전에 음. 선생님 그 예. R&D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R&D는 얘기했죠. 예, 그 R&D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다는 지금 선생님 얘기를 저랑 하면서 지금 예. 보수분들이 지금 대기자가 4명이에요.